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황제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 대 리버풀입니다. 먼저 아스널은 현재 분위기가 좋습니다. 가장 최근 리그 경기였던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따라서 지지난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5대0으로 대승을 거둔 것과 함께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리그에서의 순위는 22경기 14승 3무 4패 승점 46점으로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1위 리버풀과는 승점 5점 차이가 나지만 이번 경기가 리버풀과의 경기기에 승리하게 되면 2점 차까지 줄일 수 있기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번 시즌 아스널을 홈에서 8승 2무 1패의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에서 이러한 좋은 기록을 이어나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점은 지난달 펼쳐진 리버풀과의 FA컵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리버풀과 경기를 해 0대2로 패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그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아스널입니다. 다음 리버풀은 현재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첼시를 상대로 홈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리그에서 4연승을 기록하는 동안 14득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경기당 4골에 가까운 득점력입니다. 이러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며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리버풀입니다. 리그에서 22경기 15승 6무 1패 승점 51점으로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맨시티와는 5점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승점 차이는 아니기에 리버풀도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점이라면 이번 경기가 원정 경기긴 하지만 리버풀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6승 3무 1패로 원정에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달 아스널 원정에서 펼쳐진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뒀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똑같이 승리를 거두려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팀 모두 분위기가 좋지만 최근 폭발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고 4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리버풀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버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 대 라치오입니다. 먼저 아탈란타는 21경기 11승 3무 7패 37득점 21실점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로 전력이나 전적에서 팽팽한데 해볼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가스페리니 감독이 윙백을 적극적으로 쓰는 편인데 라치오의 측면 수비는 늘 약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것도 비슷한 기조의 토리노와는 달리 중앙 공격 미드필더의 활용을 잘하는 감독이 꽤 다양한 옵션으로 구사를 하는 편입니다. 압박이 풀린 상황에서의 수비 불안은 약점으로 꼽히나 라치오의 중원이 예년만큼은 아닌 점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라치오는 21경기 10승 3무 7패 24득점 20실점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탈티의 이탈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일 듯 사리 감독은 제리스타를 삼아서 빌드업을 어어가는 유형인데 카탈디가 없으면 감독의 핵임이 없어지는 꼴이며 이 경우에는 알베르토가 홀로 전진하는 것 말고는 수가 딱히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카마다가 대신 나와야 할 상황일 수 있는데 카마다는 시즌 초반 경합 상황에서의 문제 때문에 슬슬 주전에서 밀리던 자원 아탈란타의 압박이 상당하며 고전이 예상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측면과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라치오가 카탈티의 존재로 인해서 빌드업 중심이 있는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현재 라치오가 보여줄 수 있는 중원에서의 흐름이나 경합 상황에서 모두 문제가 될 소지는 크다고 보입니다. 그나마 압박을 풀어갈 수 있는 유리함이 어느 정도 라치도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에 이번 경기 확률로는 아탈란타 승리를 먼저 염두를 두고 무승부를 보험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 대 유벤투스입니다. 먼저 인터밀란은 감독은 여전히 인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스팔레티 때의 퍼포먼스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리그 한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공격은 공격대로 미친 화력을 보이고 있는데 수비는 수비대로 이스라엘 분리장벽같이 매우 단단한 수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결점 때문에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고 오늘은 그 판도가 바뀔 수 있는 팀을 만나기 때문에 평소 때보다는 조심스럽게 임할 예정입니다. 인터밀란은 고작 10실점을 하고 있고 몇 경기에서 10실점만 한 게 아니라 21경기 동안 10실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친 실점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전 무리뉴 때 인테르보다 더 심하게 적은 수치입니다. 무리뉴 시절 38경기 동안 35실점에서 40실점으로 마무리했었습니다. 현재 후반기 한창 진행 중인 상태에서 21경기 동안 고작 10실점을 하고 있다면 향후 자녀 17경기에서도 이 정도 퍼포먼스를 유지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세리의 역사상 가장 적은 실점으로 마무리되는 기록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더 짙은 적은 실점 우승을 한 시즌은 2012년도 시즌 유베의 38경기 20실점입니다. 다음 유벤투스는 엠폴리와의 경기에서 불필요한 거친 태클 때문에 일찌감치 퇴장을 당한 밀리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시즌 내내 좋은 퍼포먼스를 유지하던 것을 이어가 선득점을 했으나 역시나 수적 열세를 견디지 못하고 동점골을 허용하며 무승부에 그치게 됐습니다. 수적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18분에 퇴장당한 이후로 남은 시간 동안 엠폴리와 충분히 호각을 다투며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체력적 소모가 있던 후반대에는 선득점이 나왔더라도 상대가 맹공을 한 덕분에 막느라 바빴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인테르보다 경기수 적더라도 잠시나마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을 그러지 못하고 한 경기 적은 상태에서도 2위를 유지 중입니다. 오늘은 밀리크 없이 같은 기량을 보이는 수준인 일디스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유벤투스는 고작 13실점을 하고 있고 인테르보다 3골 더 많은 실점을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실로 놀라운 실점 수치입니다. 그래서 인터밀란은 경기당 0.48 실점을 보이고 있고 유벤투스는 경기당 0.59 실점을 보이고 있어 0대 수치를 가지고 있는 팀은 두 팀을 포함하여 3개 팀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0대1 뿐이지 비안코네리보다 숫자상 6골에서 7골 더 많은 팀들입니다. 얼마나 수비력이 좋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이나 득점이 적은 것은 상위 6개 팀들 중 4번째로 적은 득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점차 승리가 모든 승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 골차 지키기 능력이 좋습니다. 네라주리와 1차 대결에서는 선취골을 넣고도 결국 동점골을 허용해 무승부의 결과가 나왔으나 이번에는 조금 더 수비적이면서 지지 않는 쪽을 택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투톱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풀백들의 오버랩이 주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풀백과 풀백 싸움이 중요한 이 경기에서는 누가 더 공격적으로 잘할지와 수비적으로 잘할지가 관건인데 수비력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매치는 인테르가 조금 더 골문 앞에서 다양한 슈팅을 할 수 있는 투톱이 있는 반면 비안코네리는 일디즈, 키에사 누가 나오더라도 블라호비치에게 집중되는 상황은 이기기 힘들다고 보여져 홈팀 신승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밀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AT 마드리드입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 이번 정규 시즌 22경기 18승 3무 1패 승점 57점으로 순위 1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지로나가 2점 차로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금요일 펼쳐진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현재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1군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와 1군 센터백 에데르 밀리탕을 십자인대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이번 시즌 가장 견고한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 중 하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까지 대회에서 가장 적은 골을 허용한 팀 중 하나로 다른 어떤 팀보다도 평균 7골 이상을 덜 내주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지난 9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유일한 패배를 기록했지만 이달 초 스페인 슈퍼컵 준결승에서 아틀레티코를 5대 3으로 이기고 바르셀로나와의 결승전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 강하며 10경기 가운데 9번의 승리와 1번의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라리가 정규 시즌 22경기 15승 2무 5패 승점 47점으로 순위 3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1위 레알 마드리드와는 10점 차로 이번 원정 경기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가려 할 것입니다. 아틀레티코는 지난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1월에 펼쳐진 스페인 슈퍼컵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5대 3으로 패배 전적이 있지만 이후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세비야를 차례로 이기며 4강에 올라섰습니다. 아틀레티코는 홈 경기에서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4번 만에 승리를 거두며 10경기에서 13점을 얻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단 한 번 승리했지만 전적상 아틀레티코와의 홈 경기에서 7경기 모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에서 6연승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이 대회에서 7연승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9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